이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이신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박유진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의 주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상속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자녀에게 상속을 아예 원치 않고 손주들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산의 일부를 손주들을 위해 상속 조항을 넣어달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한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인종을 마다하고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고객들이 흔히 요청하는 사항인데, 이때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손주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변호사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변호사님, 오늘은 상속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다 보면 보통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아닌 손자나 손녀들에게 상속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상속법 범주 안에서 안전하게 상속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손주한테 돈을 준다라는 거가 어떤 목적이시냐를 먼저 여쭤봅니다. 네. 그러니까 학비를 위해서 남기시는 것이니까, 아니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첫 사업을 시작하는데 네. 뭔가 종잣돈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아이가 편히 사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거기에 따른 굉장히 대답이 달라지시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다 해주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학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랬을 때 그 학비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그래서 대부분 고객분들이 이제 다른 것보다는 손주 손녀의 교육비, 그러니까 학비를 네.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시게 되는 거가 아무래도 5-9 플랜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9 플랜은 변호사가 작성해 주는 건 아니에요. 네. 일종의 금융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9 플랜을 이제 판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도와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네.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장점은 뭐냐면은 1년에 이제 17,000불씩까지 그 5-9 플랜에다가 돈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5년까지 한꺼번에 돈을 여기다가 넣으실 수도 있어요. 네. 이랬을 때 17,000불 정도 넣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쓰실 수 있는 annual exclusion, 그러니까 연간 쓰실 수 있는 증여세 면책이 있거든요. 네. 그 금액을 한꺼번에 5년을 뭉쳐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 경우는 꼭 학비에만 쓰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학비를 쓰기 위하게 딱 이제 디자인된 거라서요. 학비를 네. 위해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대학교 학자금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네. 어제 이제 또 찾아보니까 K2 투어까지, 그러니까 여기 12학년까지도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걸 도와주시는 금융 담당해 주시는 이제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정말 가능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게 뭐 학비다 그러면은 정말 그 튜이션에 해당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뭐 대학을 가면은 뭐 사실 뭐 기숙사 비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생활하는 데 쓰일 수도 있고 한데, 오로지 네네네. 학비로만 그 부분도 한 번은 재정 예재정 상담하시는 상담하고 분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금융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범위가 없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네. 하다 보니까 제가 컨셉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각각 상품마다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네.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UTMA 어카운트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UTMA 어카운트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뱃돈 주시면서 이 돈 잘 모았다가 나중에 네가 필요한데 쓰렴 이렇게 네. 하셨는데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이제 대지저금 통장에다 넣어서 쓴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돈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종의 손주 손을 데리고 꼭 데리고 가진 않아도 되시지만요. 네. 은행에다가 UTMA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일종의 미성년을 위한 계좌가 되는 거죠. 아. 근데 그 계좌의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은 엄마나 아빠 아니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성년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계좌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손주의 계좌 자체로 아예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정기적금이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어카운트를 열어주고 거기다가 얼마씩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개념인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군요. 네, 아직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 그 재산 중의 일부를 우리 손자나 손녀분들에게 뭐 어떤 특정한 용도로 이렇게 주시고 싶으실 때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아직 아이들이 미성년이다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예, 특히나 이게 좀 범주를 좀 확장을 시켜서 상속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네네. 뭐 정말 그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유의해야 할 변수라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로 저희가 고객분들이 특별하게 이렇게 금융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금융상품에다가 손주분들을 수혜자로 설정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생명보험에다가 본인의 자녀 대신에 미성년자인 손주들을 베너피셔로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네. 수혜자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본인 사후에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돈에다가 이제 손주분들의 이름들을 네. 아니면 리타이먼트 계좌에다가 올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1차는 자녀가 됐다가 2차를 손주분들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지만은요. 낙낙낙 네. 만약에 정말 직접적으로 자녀가 못 받게 됐었을 때는 이제 아직 미성년인 손주들이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었을 때 네.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손주들은 직접적으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보험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재정회사에 가서 본인들이 클레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데스 베너핏 클레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미성년자 손주들의 가디안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부모가 되든 아니면은 부모가 지정한 다른 타인이 되든 이 가디안이 되는 사람이 대신 이 아이 돈을 홀드를 해주기 위해서 재정회사라든지 거기에 이제 데스 베너핏 클레임 그러니까 사망보험 만약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요 네.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베너핏을 클레임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가디안이 지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법원에 가서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디안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네. 방법은 뭐가 있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트러스트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은 네. 그 트러스트 자체를 수혜자 설정을 해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생명보험의 수혜자 자체를 트러스트로 해놓는다라는 의미는 굳이 손주의 가디안이 베너핏을 클레임할 필요 없이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한 후임 신탁자가 그 돈을 가디안십을 그러니까 법원을 가지 않고도 그 돈을 대신 아이를 위해서 홀드를 하고 있다가 트러스트 계좌에다가 홀드를 하고 있다가 네. 아이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한 일정한 연령이 되게 되면은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손이 덜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원에 가서 이 돈이 이제 법원에서 정한 블락 어카운트, 그러니까 일종의 손을 못 대게 하는 어카운트가 되는 거죠. 네. 한다고 하면은 18세까지 이 아이의 미성년 후견인이 되시는 분이 이제 돈을 받아오려고 했었을 때는 법원에 가서 판사님한테 이런 연유로 우리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연유로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회계 감사가
아닌 회계 감사를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 돈을 우리가 횡령하지 않고 제대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일이 좀 많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네. 변호사의 개입도 계속 되어야 되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트러스티로서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훨씬 더 조금 더 자율적으로 네. 그분의 역량에 맞춰서 인베스트먼트 해보실 수가 있고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아이의 뭐 의료 비용이라든지 학비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라든지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원에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돈을 찾아오기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근데 돈이 어디 가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한 거죠. 네. 왜냐하면은 법원에서 정한 그 블락 어카운트, 그러니까 특정 계좌에다가 딱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법원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법원의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겪으셔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제 트러스트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후임 신탁자, 그 수탁자에게 굉장히 영향을 맡기고 그분에게 이제 다 맡기시다 보니까 이분께서 만약에 나쁜 마음으로 배임을 네. 하시려고 하거나 아니면 횡령을 하신다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 돈을 어떻게 그 미성년자 손주들이 찾으려고 하게 되면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을 후임 수탁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손주들에게 전달될 상속될 돈이 안전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네. 사실 중간에 자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분들 우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겠죠. 부모님이 그렇죠. 확실하게 이렇게 계단 역할을 해주시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네네. 뭐 각 가정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어떤 네네. 이유에서건 바로 손자 손녀들한테 가야 할 경우는 트러스트로 가게 되면 좀 그런 위험성이 좀 따르네요. 네. 네. 그래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트러스트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네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트러스트를 하되 정말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후임 수탁자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잘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안타깝게도 잘 안 남아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도록이면은 정말 믿으실 수 있고 정직한 분을 꼭 후임 수탁자로 네. 선정하셔야 합니다. 양쪽 다 장단점이 조금씩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자세한 거는 또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또 네네네.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529 플랜하고 UTMA 어카운트 외에 또 뭐 생명보험이라든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손자에게 상속 증여 방법 좀 전에도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또 다른 또 기타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트러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학비만 남겨놓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529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를 개설하지 않고도 트러스트를 통해서도 남겨놓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더 많이 남기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트러스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랬을 때 이제 도입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손주들에게만 정말 손주들에게만 본인의 자산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종의 손주들을 위해서 말들어줄 수 있는 트러스트가 따로 있어요. 어떤 네. 트러스트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제너레이션 스키핑 트러스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한국말로 풀이한다고 하게 되면은 격세대 상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격세대 상속이 되는 건데 이 격세대 상속을 저희가 줄여서 GST, 그러니까 Generation Skipping Trust라고 해서 GS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Generation Skipping Trust는 뭐냐면은 일종의 1세대가 돈을 남긴 것을 2세대를 거치지 않고 3세대로 가기 때문에 1세대에서 2세대를 거치지 않아서 스킵을 한다라는 네. 의미, 제너레이션을 스킵을 해서 2세대를 스킵을 하고 3세대로 가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스키핑이 되는 건데요. 네. 이랬을 때는 이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로는 제너레이션 스키핑을 통해서 가게 되는 돈이 많은 분들은 생각하시기를 자녀한테는 돈이 갔었을 때는 상속세가 물어지지만 손주들한테 재산이 가게 됐었을 때는 상속세가 붙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가거나 손주들에게 가는 것 다 상속세가 붙습니다. 네. 증여가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증여를 할 때도 똑같이 자녀가 받거나 아니면 손주가 받거나 똑같이 이제 증여세가 붙게 되는데요.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데 증여하고 상속은 같은 범주 안에 있는 통합세액입니다. 이 말은 한국에서는 증여에 대한 면제액 따로 그리고 상속에 대한 면제액이 따로인데요. 저희는 이제 평생 쓰실 수 있는 면제액이 증여를 통해 이뤄지든 상속을 통해 이뤄지든 그 안에서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 2023년도 현재는 한 분당 12.92 그렇죠. 12.92 그러니까 1,292만 불까지는 상속세라든지 유산 상속세가 없다라는 건데요. 네. 이 의미는 살아생전에 만약에 어떤 분이 이미 증여를 자녀에게 500만 불 만약에 하셨다 하게 되게 되면은 사후에 이분께서 남기시는 재산의 상속세 면제 범위는 7.92 그러니까 792만 불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상속세 면제액하고 증여세 면제액이 각각 12.92, 12.92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일종의 이거가 이 한 틀 안에서 그 1,292만 불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최대한 금액이 작았을 때 증여를 해야지 네. 앞으로 자녀가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을 많이 남겨놓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제너레이션 스키핑은 그리고 이게서 격세대 상속은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면제액 안에서 손주를 주든 자녀를 주든 이 면제액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녀한테 주는데 면제액 한번 쓸 수 있고 손주한테 쓸 수 있는데 또 면제액 이렇게 따로 쓰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붙잡고 이렇게 돈을 주시든 본인이 쓸 수 있는 그 면제액이라는 거가 딱 개념이 잡힌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한국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자녀의 수에 아니면은 손주의 수라든지 이런 걸 숫자를 저희가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주시는 분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시는 분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손주를 100명을 내려다 놓든 아니면 1명을 데려다 놓든 면제액이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시는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딱 한 분 한 분이시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녀와 그리고 손주들에게 주게 되는 상속세하고 증여세 면제액이 이 한 사람당 12.92 밀리언, 그러니까 1,292만 불에 다 들어앉아 있으니 이 면제액을 잘 쓰는 것이 잘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랬을 때 만약에 이미 자녀에게 많은 금액으로 증여를 하셔서 더 이상 면제액이 남아있지 않은데 산 손주들이 받아가게 됐었을 때는 거의 증벌형으로 세금이 더 붙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손주들에게 가는 것하고 자녀들에게 가는 것을 한꺼번에 다 같이 계산을 해서 이 12.92 밀리언 안에 다 같이 들어앉아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근데 손주들이 너무 어려서 내가 이 금액을 지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쓰게 되는 것이 바로 트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세대가 2세대를 거치지 않고 3세대에 네. 준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아예 3세대에서 주는 걸로만 이렇게 이거가 격세대 상속이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어떤 경우에서도 격세대 상속으로 칠 수가 있냐면은요. 1세대가 2세대인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 돈을 가지고만 있지 쓰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나오게 되는 수입만 받지 여기에 있는 원금을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것도 일종의 격세대 상속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2세대한테 자율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결국 1세대가 3세대에게 모든 자율권을 넘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격세대 상속에 대한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컨설팅을 드릴 때 항상 조심스럽게 컨설팅을 드리고요.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어떨 때는 이제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격세대 상속만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녀분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뭔가 좀 사연이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까지 교육했는데 우리가 남은 재산은 전부 다 손주들에게만 주고 네.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랬을 때 2세대들이 괜찮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2세대들이 우리도 필요한데 왜 우리는 건너뛰고 3세대에만 생각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돈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 자녀 양육에서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네네. 1세대가 아무래도 2세대에게 남기지 않고 3세대에 막바로 준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1세대의 사망과 동시에 3세대가 어떻게 잘못하게 되게 되면은 돈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2세대인 아버지 어머의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네. 저희 정말 저희 고객분 중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성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좋은 의도가 잘못하게 되면은 2세대와 3세대의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어긋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이런 상속에 관련된 이런 것도 참 세세하게 그 세심한 좀 배려와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좀 어떤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 많이 고민해 보시고 물론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네. 또 참 안타까운 것은 다 자녀와 후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물려주시는 건데 또 고인이 되시고 난 이후에 그런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참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 상속일을 제가 도와드렸을 때는 제가 저희 사무실 식구분들하고도 얘기 나누는 바인데요.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이게 기술적인 테크닉한 부분을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절세할 수 있는 방향에만 저희가 신경을 쓴다든지 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이제 가게 됐었을 때 자녀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들 중점을 둬야겠죠. 네. 근데 심리적인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부를 일군 1세대가 그 부에 대한 뭔가 본인의 컨트롤을 잃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압박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후를 이제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마음도 많이 이제 네. 생기시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부자라든지 아니면 재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할 것 없이 똑같이 이제 생각하시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통계적으로도 한국에서도 예전처럼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요즘 20대, 30대가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고객분들, 그러니까 1세대 아니면 조금 나이가 들어가는 2세대 분들도 그걸 이미 느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많이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아이에게 더 좋은 방향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더 가르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항상 같이 고객분들하고 나누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고객분의 성향도 굉장히 많이 따져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수성가하셔서 돈이 조금이라도 새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무조건 이렇게 자녀한테 잘 넘어가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선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셔서 네. 자선을 하시면서 본인의 자선하시는 모습이 자녀한테 비춰지고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 모습을 따라가기를 바라시는 네. 마음도 있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춰서 고객의 원하시는 이제 요구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트러스트 이야기 하다가 우리가 잠시 이제 얘기가 좀 깊어졌는데 네네. 지금 제너레이션 스키핑 트러스트를 말씀해 주셨고 칠드런스 트러스트와 다이너스티 트러스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Children Trust는 이제 아무래도 특별하게 딱 Children Trust라고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네. 주로 2세대들인지 3세대에게 가게 됐었을 때 그 돈을 트러스 안에 묶어놓게끔 저희가 만들었을 때 Children Trust 조항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너레이션 스키핑도 어떻게 보면 조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일반적인 트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랬을 때 Children Trust의 이제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 하게 되게 되면은 자,
부모님께서 이제 어제도 오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이가 뭐 25살에 일부, 35살에 일부, 그리고 40살에 최종적으로 남은 재산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자녀에게 이미 다 가져가게 해놓고 그때 자녀한테 자율권을 준 다음에 아빠 엄마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서 돈을 가져가면 좋겠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 사후에 자녀가 이 돈을 계속 트러스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조항이 일종의 children trus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랬을 때는 대부분 저희가 자녀분 외에도 다른 후임 수탁자를 꼭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녀분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자녀분에게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겨놨는데 25살에 가져가세요. 뭐 35살에 가져가세요. 40살에 가져가세요. 한다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이 아이가 정말 그때 그렇게 돈을 갖고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children trust를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후임 수탁자를 저희가 같이 넣는 거고요. 네. 그리고 dynasty trust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계속 격세대 상속이보다는 계속 세대 간으로 계속 물려주는 거. 그렇죠.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물려주는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고객분들을 뵐 때 지금처럼 손주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2세대 자녀분들하고 상의하고 오셨습니까? 라고 여쭤봐요. 네. 자녀분들하고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제3세대에게 남긴다고 오셨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좋은 의미로 시작된 상속 계획이 잘못하게 되면은 가족을 와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게 뭔가 상속을 준다라는 것은 많은 가족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특히 손주 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2세대인 아버지 어머니들하고 꼭 상의를 네.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우리가 아까 정말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네. 그런 문제들이 다 이런 절차만 중간에 한번 거쳐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네. 네,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좋은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와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박유진 변호사님께 도움 받을 수 있겠죠? 네네. 네, 상담 받을 수 있는 안내, 전화번호 안내 네. 부탁드립니다. 213-380-9010이고요. 213-380-9010 그리고 부에나파크 저희 오렌지 카운티는 714-523-9010 714-523-9010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사무실 714-523-9010 714-523-9010 LA 오피스는요. 뒷번호는 똑같습니다. 213-380-9010 213-380-9010번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법률 상담 진행의 국미연이었습니다. 함께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